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 효과 발휘하기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시작을 했죠. 지금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그리고 기술, 그리고 사람까지 다 규제를 했는데 이 효과가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서 한참 미달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와 같은,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더리, 타워, 이러한 회사들을 전부 다 중국에 끌어들여서 여기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어떤 기기가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확인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은 외국 기업 공장에게 중국인들을 노동자로 취직시켜 여기에 반도체 생산 기술을 익히면서 선진 공법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제재,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제재에 지금 중국의 전략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살난 전략에 한국의 회사들이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죠.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같이 박살나고 있어서 좀 그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 효과 발휘하기 시작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아예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반도체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 제재, 그리고 두 번째는 조인트 벤처 및 기술 이전 금지. 지금 리쇼링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지금 바뀌었다 할지라도 반도체 제재는 여전히 계속한다라는 것 지금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지닌 외국인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취업 금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도체 부문 투자 금지. 이러한 것들이 있죠. 특히 반도체 장비 제재의 경우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D램,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모조리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반도체 장비 제재와 같은 경우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45나노급 제재를 발표했고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할까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도 반도체 장비 제재 수준을 지금 일본이 지금 40나노급으로 지금 거의 맞춘 것 같아서 40나노급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이 지금 미국의 행동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의 중국 내 반도체 제재가 강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이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금 외국계 공장을 통한 반도체 기술 습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외국계 기업들이 첨단 장비 도입과 기술 이전 금지로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점차적으로 고급 프로세스 전환을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삼성 SK에게 영향을 미친 미국의 반도체 규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약 30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을 없다 선언했던 삼성전자는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해 감산을 결정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불똥이 중국으로 튀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중국 시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는, 특히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 시안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줄였기 때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5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공장 두 곳에서 감산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삼성의 시안 1, 2 공장입니다. 시안 공장 감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삼성에게 더 쉽게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감산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좋은 기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더욱더 도태가 되니 여기서 반도체 생산을 덜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더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죠. 시안 공장과 같은 경우는 매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유예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장비의 유입도 쉽지 않고, 유입된다 할지라도 칩스법의 영향으로 공장 증설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평택 공장과 지금 시안 공장 간의 기술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단의 3D 낸드 플래시 기술은 아직까지 시안 공장으로 이식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 이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쩌면 이 시안 공장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안 공장은 100단, 128단 정도 되는데 100단의 3D 낸드 플래시 기술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삼성의 선택은 결국 시안 반도체 공장의 이런 감산의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SK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재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SK는 우시 공장에 EU 보이고 노광 장비를 들여오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업그레이드는 꿈도 못 꾸고 있으며, 이는 차후 생산 감소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죠.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공장도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직후 다롄에 이 공장 건설에 들어갔지만 건물만 만들고 장비 유입은 아직까지 보류한 상황입니다. TSMC도 난징 공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28나노와 16나노 공정을 다루는 장비에 대해서 1년간의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TSMC의 경우 난징에 28나노 공장의 증설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일본의 28나노급 공장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 공장도 만들기로 결정한 상황이죠. 미국에 2개의 공장을 짓고 있고, 독일에는 NXP, 보쉬, 인피니온과 힘을 합쳐 공장 설립을 고려 중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반도체를 거의 대부분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미국의 규제입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첨단 공정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의 규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중고 장비로도 어떻게 구해볼까 백방으로 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발표하고 7월 달부터 이게 시행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미국은 일본과 EU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라피더스의 IBM, 그리고 TSMC를 통한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을 통해서 D램의 증설,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추가 투자하기로 한 이러한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고, 지금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EU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인텔 반도체 공장, 그리고 TSMC의 독일 공장,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의 프랑스 공장,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 이들을 다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상황입니다. 네덜란드도 이에 대해서 별로 큰 손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계속 더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에 화답하며 45나노급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수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분쟁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두고 자유무역 기조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 자체의 산업체인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 반도체 업계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위기에 빠진 중국 반도체 업계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는 분노를 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장비 수는 전년 대비 35.7%나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SMIC의 28나노급 신공장 4개에 대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지난 2월 자오 하이준 SMIC CEO는 실적 브리핑에서 SMIC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미국의 금지령에 따라 공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SMIC와 같은 경우는 공장을 새로 만들려고 4개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가 없고, 그리고 창신 메모리와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을 새로 증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YMTC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베이징 공장은 장비 납품 지연으로 대량 생산이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첨단 반도체 장비가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SMIC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14나노 공정 파운드리 솔루션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14나노급까지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올해 5월 2023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고급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악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국이 반도체 장비 허들을 40나노급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도 45나노급으로 반도체 장비를 제재를 가했고 네덜란드도 이에 동참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다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실시입니다. 중국 정부에게 반도체 보조금은 매우 아픈 손가락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중국 집적회로 기금을 2014년에 출범시켜 운영했는데 수조 달러를 투자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반도체 산업은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눈먼 돈을 받기 위해 뛰어든 반도체 산업, 즉 부패와 무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2022년 직접회로 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올해 3월에 다시 중국 직접회로 기금을 출범을 재시켜서 대형 반도체 회사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대형 회사라는 것은 SMIC, 화홍반도체, 지금 창신메모리, YMTC, 그리고 일부 반도체 장비 업체. 이것 몇몇 회사만 골라서 좀 경쟁력이 되는 회사만 골라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다시 지원을 시작해서도 성공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소수의 한두 회사, 그래서 많이 해봤자 한 10개 회사만 지원을 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육성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시간,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취약점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중국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그 위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TSMC가 중국에 진출했는데 여기도 성장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는 후공정에 속하는 패키징과 그리고 검수 부분 이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지금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반도체 규제가 이제 효과를 드디어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 이 효과가 발휘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중국 반도체 업계의 성장이 저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